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아이렌이고요. 저는 클라이언트 SDK 팀이고 발표 내용은 제가 약 3주 정도 동안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느낀 점과 그런 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클로드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커서랑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물들을 클로드 코드에서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개발 이외에도 다른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팁과 주의점 순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드 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CLI 기반의 AI 도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소 좀 생소하지만 여타 다른 도구들이랑은 다르게 텍스트 베이스로 터미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AI로 코딩을 하는 거를 처음에는 커서로 접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코딩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몇 번 사용해 보면서 금방 익숙해질 정도로 잘 만드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도구들은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려면은 펑션 콜이나 MCP 같은 기타 다른 프로토콜들을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별도의 연결 없이도 기존 CLI 도구들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이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클로드 코드는 설치만 하면은 바로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클로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모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대화형 모드에서 질문이나 지시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는 GitHub CLI를 이용해 가지고 종료된 이슈를 가져와서 응답에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 대화형 모드 이외에도 P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대화형이 아닌 출력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별도의 대화창을 띄우지 않고도 그냥 바로 CLI에서 지시가 가능합니다. CLI 기어서 파이프를 활용해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CLI에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클로드로부터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CI/CD 환경에서도 클로드 코드 CLI만 설치를 하면은 자동화에 바로 AI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itHub 액션에 연동을 하면은 이슈가 새롭게 열린 경우 이슈에다가 AI가 직접 코멘트를 달게 하거나 아니면 풀 리퀘스트를 직접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만드는 식으로도 네, 응용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의 도구인지 알았으니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I 툴인 커서랑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가격 정책인데요. 이 코딩 도구 특성상 매우 많은 양의 코드를 읽고 써야 돼서 굉장히 많은 토큰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API 키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데요. 이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정액제를 제공하지만 조금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커서는 모델 공급자의 API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이지만 클로드 코드는 모델 공급자인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제품이라서 커서는 레이트 리밋이 조금 빡빡한 반면 클로드 코드는 레이트 리밋이 다소 널널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경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펑펑 써도 문제가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현재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사용자들은 커서를 사용하다가 대부분 클로드 코드 맥스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커서와 커서 무료 플랜의 클로드 코드 맥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의 퀄리티와 연결되는
모델, 시스템 프롬프트, 에이전트의 작업 워크플로우입니다. 클로드 코드에서는 맥스 요금제를 구독하면 오퍼스 4라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언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주관적인 관점으로 대충 설명을 해도 그 안에 의도나 맥락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결과물의 품질 또한 지시를 한 사람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대신 조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가격 정책의 연장선이랑도 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런 비싼 모델도 조금 마음을 놓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을 하다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결과물에 조금 미묘한 퀄리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프롬프트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워크플로우의 디테일에 차이가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UX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CLI 기반이다 보니까 커서와 다르게 UI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첫 작업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커서의 UI 화면인데요. IDE 안에서 우측에서 채팅 화면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은 AI가 이를 작업한 뒤에 개발자에게 생성한 코드를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반영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때문에 개발자는 이제 개발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코드 확인을 강제하게 하는 그런 UX입니다. 이 때문에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작업 중간중간에 생성된 결과물을 개발자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코드가 생성되면은 이를 직접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한 뒤에 AI한테 다시 명령을 통해서 이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동이 하나의 작업 세션에서 큰 틀을 벗어난 그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게 유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마이크로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하게 되면 AI는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지시를 내릴 때 코드를 원상복귀를 해놓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자는 다시 또 명령을 하게 되죠. 그거 내가 방금 직접 지운 거니까 다시 추가하면 안 돼. 삭제해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대화에 끼워 넣게 됩니다. 또 아니면은 만약 매 변경마다 이러한 수정을 모두 AI한테 지시를 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점점 대화에 끼워 넣게 됩니다. 그거는 지우면 안 되지. 이거는 A가 아니라 B 아니야? 그걸 거기에 넣으면 안 돼. 그거 아니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마이크로 디테일이 대화 컨텍스트에 점점 쌓이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편향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향의 결과물을 내놓거나 최근이 아닌 이전의 요구사항과 뒤섞인 결과물들을 내놓기 시작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면은 이 자율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쓰고 봐줘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게 되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앞에 내용을 반복하면서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클로드 코드는 CLI라서 코드를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시를 내려보면 결과물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커서를 처음 접한 뒤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첫 코드를 추출하고 이제 보는 순간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델을 비롯한 다른 능력들이 출중하면은 중간중간에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이 덕분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도 명확한 지시와 작업과 관련된 컨텍스트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주기만 하면은 되는구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커서랑 반대로 컨텍스트 관리,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점점 작업 방식이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AI한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I에게서 결과물을 뽑는 거는 개인적으로 주사위 던지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깎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을 뽑을 확률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깎는다는 행위가 지시를 하는 것에 조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시를 대충 할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아주 장황한 수준까지 할지 정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너무 대충 지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조금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게 된다면, 내가 텍스트로 코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직접 코드를 짜지 왜 이렇게 길게 지시를 작성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던 개발자한테는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작업 컨텍스트,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상방과 하방을 잡아주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작업의 구체화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어떤 식으로 덜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능력이 뛰어난 모델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스4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뛰어난 모델입니다. 그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작업 컨텍스트랑 지시를 장황하게 하지 않고 적게 하더라도 지시의 의도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작업을 구체화해서 잘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생각을 더 하도록 지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클로드 코드에는 Extended Thinking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시문에 명시적으로 깊게 생각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AI가 스스로 여러 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구체화를 하고 작업을 하는 데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대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태우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랜 모드인데요. 대화형 모드에서 Shift 탭을 누르면은 이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드는 말 그대로 AI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모드입니다. 우선 작업의 큰 틀을 먼저 주고 그 안에서 AI의 계획을 들어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AI와 함께 티키타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깎아나가면서 구체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좀 적절히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시를 작성하는데 시간하고 노력을 너무 쏟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확률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그냥 코딩 이외에 다른 작업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네. 커스텀 슬래시 커맨드라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코드 작업을 하는 거 이외에도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꼭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필수 작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티켓을 생성하고 브랜치를 생성하고 작업을 마친 뒤에 커밋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이 끝나면은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런 고정적인 반복 작업들을 대화형 모드에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커맨드화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도 되게 단순한데요. 커맨드명으로 마크다운 파일을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claude command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생성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어로 이 파일 안에다가 이 명령어가 입력됐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를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떤 도구를 사용해서 뭐 CLI나 MCP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규칙으로 무엇을 수행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엔트로픽에서 관리하는 레파지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커맨드 파일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하나의 커맨드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파일을 읽고 실행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간소화하시거나 아니면 커맨드를 여러 개로 쪼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드 코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겪은 팁들과 주의점들을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세션에서는 하나의 작업만 하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대화 컨텍스트가 큰 틀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중요하거나 큰 하나의 작업이 끝났다면 클리어 커맨드를 입력하셔가지고 대화 세션의 내용을 초기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오토 컴팩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클로드가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윈도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측 하단을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압축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문구를 이제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0%가 되면 현재까지 진행했던 모든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압축을 하고 이 대화 세션을 초기화한 다음에 압축한 내용을 다시 컨텍스트로 새 대화에 주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컨텍스트는 이어지는 것 같더라도 높은 확률로 이전에 작업하던 그 흐름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큰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오토 컴팩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과물의 품질이 중간에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큰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 오토 컴팩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컨텍스트의 주입은 필요한 시점에 최대한 구체적으로입니다. 작업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컨텍스트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인터페이스, 뭐 파일, 문서가 있으면은 AI가 자동으로 찾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지시를 하는 시점에 지시문과 함께 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AI는 일부 조각만 주면은 그 조각을 가지고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색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탐색 결과,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내용들을 우선 읽고 보기 때문에 탐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직접 화면처럼 인덱싱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업한 내용들을 나중에 작업 컨텍스트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은 AI한테 자동으로 써줘라고 지시를 하시기보다는 직접 필요한 시점에 문서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이나 토큰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 코드 역시 사람의 리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AI가 생성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큰 작업을 작은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생성된 코드를 바로바로 리뷰를 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은 한 번에 큰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할 일도 없어지고 덕분에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리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스택드 디프라는 방식과 접근법이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 클로드 코드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펀 클로드 코드라는 채널에서 좀 더 다룰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